1949년 5월 31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임혁은 예술, 문화, 그리고 가족의 평생을 바친 한 남자를 상징하는 가공의 인물입니다. 76세의 그는 현대 한국 연극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예술가, 극작가, 그리고 연극 제작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만 아니라 깊은 고통, 쓰라린 실패,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글은 가장 큰 슬픔, 굴곡진 그의 경력, 그의 업적, 그의 연애와 결혼, 비극적인 죽음과 장례식, 그의 아내 김연희가 겪은 고통을 공유했던 것, 그리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한 남자의 슬픈 최후까지 임혁의 인생 여정을 탐구할 것입니다. 임혁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95년 그와 김연희의 외아들 임지훈을 교통사고로 잃은 것이었는데 그때 소녀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지훈의 죽음은 임혁의 가슴에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헌신적인 아버지였던 그는 아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치고 예술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훈이 자신의 열정을 이어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아들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 그려왔던 미래의 꿈까지 앗아갔습니다. 그는 허구의 회고록에서 서재에 앉아 지훈이 그린 그림을 보며 아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소리 없이 울었던 밤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슬픔은 평생을 바친 예술계에서 잊혀졌다는 감정이었습니다. 말년의 케이팝 그룹과 드라마가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문화를 장악하면서 임혁이 사랑했던 전통 연극은 점차 매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연하던 소극장들이 현대식 영화관으로 대체되면서 문을 닫는 것을 보고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치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가상 인터뷰에서 제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 무대에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잊혀지는 것이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임혁은 말년의 건강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년간의 흡연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걸렸고 금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병은 그의 몸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공연할 수 없다는 죄책감까지 안겨주었습니다. 호흡 곤란으로 공연이 잦아 취소되자 그는 더 이상 열정을 추구할 힘이 없다고 느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예술적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아내와 관객들의 사랑으로 항상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러 번 외로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임혁의 경력은 큰 성공과 쓰라린 실패로 점철된 길고도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임혁은 어린 시절부터 연극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15세의 지역 극단에 들어가 극본과 연기를 익혔습니다. 1970년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의 한 소극장에서 조연출로 데뷔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밤늦게까지 글을 쓰고 낮에는 공연하는 등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연극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1975년 일제 강점기 농촌의 한 가족을 그림을 쓰고 연출하며 그의 첫 번째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 작품은 비평가와 대중의 찬사를 받았으며 서울예술평론과 같은 문학 매체들은 역사와 인간의 감정을 조화롭게 결합한 그의 능력을 극찬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그는 첫 번째 한국연극예술상을 수상하며 연극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의 성공에 힘입어 그는 1980년 한국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로 자신의 극단, 혁극단을 창단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임혁은 한강의 속삭임, 조선의 메아리 등 수많은 인기 희곡을 창작하여 일본, 중국, 미국 등 세계 유수 연극제에서 공연했습니다. 이 작품들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가족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그는 당대 최고의 극작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0년 그는 근대화에 맞서 전통 공예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등불 장인의 이야기를 담은 마지막 등불로 부산국제연극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00년에는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서사극 고려의 꿈이라는 대형 연극 프로젝트에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대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높은 제작비와 TV 드라마로 눈을 돌리던 관객들의 관심 부족으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로 극단 혁은 재정난에 빠졌고 빚을 갚기 위해 개인 자산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한국문화잡지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그는 텅 빈 극장에 혼자 앉아 열정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던 밤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임혁은 자신의 경력을 되살리려는 노력으로 종종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려의 꿈의 실패 이후 그는 3년 동안 대본을 다시 쓰고 새로운 후원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종종 극단 사무실에서 잠을 자며 지칠 때까지 일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2005년 아들을 잃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침묵의 노래를 완성했을 때였습니다. 초연 당시 그는 눈물을 흘렸고 관객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이야기로 승화시켰다는 생각에 벅찼습니다. 하지만 케이팝이나 영화 같은 현대적 오락 장르와의 경쟁에 대한 압박감은 그를 여러 번 지치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작은 극장들이 점차 문을 닫으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말년의 임혁은 단편극을 제작하고 예술학교에서 강의하며 자신의 열정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희곡을 썼고 그의 마지막 작품인 영원한 무대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2024년에 초연되었습니다. 노년 배우가 자신의 연극 유산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그가 평생을 바친 예술에 대한 헌사로 여겨졌습니다. 임혁은 항상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연극의 가치를 지키고 증진하는 예술가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1985년 도쿄 세계연극제에서 을 국제 무대에 올린 것입니다. 이 행사는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류가 아직 새로운 현상이 되지 않았던 시기에 한국 문화를 전 세계 관객에게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축제에서 최우수 예술가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그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는 또한 수백 명의 젊은 배우와 극작가를 양성하는 독립극단인 혁극단을 설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혁극단은 연극 애호가들을 위한 무료 워크숍과 수업을 개최하며 서울의 중요한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한 가상 연설에서 그는 나의 성공은 내가 수상한 상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영감을 주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젊은이들의 숫자에 달려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적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극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훈장은 그의 개인적인 재능뿐 아니라 판소리, 가명극 등 전통 연극 형식을 현대화의 맥락 속에서 보존하려는 그의 노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2015년 자신의 희곡 창작 및 연출 경험을 담은 책, 자 무대의 예술을 출간했는데 이 책은 많은 예술 학도들의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임혁의 가장 큰 포부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문화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예술가들이 재정적 부담 없이 배우고 공연할 수 있는 전통 연극 전문 국립극장 건립을 항상 꿈꿔왔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프로젝트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는 말년의 기금 마련과 캠페인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2023년에는 수백 명의 관객과 젊은 예술가들이 참여한 소극장 축제인 서울 무대 축제를 개최했는데 이는 그가 연극을 살리기 위해 했던 마지막 노력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임혁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는 아름답지만 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1980년
극단혁의 공연에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김연희를 만났습니다. 당시 촉망받는 젊은 음악가였던 연희는 그의 희곡 중 한 편의 사운드 트랙을 작곡했습니다. 이 협력은 금세 사랑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1983년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희는 그의 희곡을 위해 자주 작곡했고 두 사람은 서울 예술계의 파워 커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95년 아들 지훈을 잃은 충격은 두 사람 모두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임혁은 한때 자신과 연희가 몇 달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로 고통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두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희는 온화함과 인내심으로 그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희곡 창작을 계속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 시기에 쓰인 2005년 희곡 침묵의 노래는 연희가 이 연극의 감성적인 사운드 트랙을 작곡하며 보여준 그녀의 지지를 증명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서 또 다른 슬픔은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 경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었습니다. 예술계에 종사하는 두 사람은 바쁜 일정과 재정적 어려움에 자주 직면했는데 특히 고려의 꿈의 실패 이후 더욱 그랬습니다. 임혁은 연희에게 더 안정적인 삶을 제공해주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연희는 항상 그와 함께하고 그의 열정을 공유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아 연희가 그에게 쓴 가상의 편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일 뿐만 아니라 예술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혁과 김연희의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감동적입니다. 두 사람은 종종 문화 행사에서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우정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말년에 임혁의 건강이 악화되자 연희는 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그를 보살피고 그가 글쓰기를 계속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들의